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어떻게든 띄우고 싶다. 아파트와 부동산 그러다 국가 넘어간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오키나와 무인도 1억에 샀다. 중여성 자랑에 영토 늘었다. 중국인들 환호했다고 합니다. 환호할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일본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구입하고 나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그 사진인데 지금 보면 요게 만약에 무인도가 맞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갑니다. 개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무인도 경매 아파트 땅이 생각난다. 요 영상을 보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 뉴스에 집중을 해야겠죠. 요 뉴스를 보면서 세목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해당 섬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가깝다고 합니다. 중국인 30대 여성이 도쿄에 있는 중국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사 명의로 이 섬을 1억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면적은 섬 전체 면적의 반 정도 되는 11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해변 대부분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주하는 주민이 일부 있고 그 공동 소유,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해변까지 있으니까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걸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섬 대상 리조트 개발 계획도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기존의 주민들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 사람이 땅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인근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분쟁의 시발점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마을 주민들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일단 외국인이 땅을 매수했고 그리고 리조트 개발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들썩들썩 하면서 사람들 아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는 영토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가 되는지 한번 영토를 보겠습니다. 영토, 영해, 영공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그 용어가 소유권설, 권한설, 국제지역 조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현실적인 이야기 요런 이야기 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섬이 미국 땅입니다. 섬이 미국 땅인데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매수 야금야금 하면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만 거주를 하고 땅도 중국 사람들이 다 매수를 다 하고 나서 이 섬의 주민들은 중국의 통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월월이죠.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천조국 땅이니까 이 땅은 천조국 땅입니다. 그러면 천조국하고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은 결국에는 힘으로 해결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한국 땅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한국 땅에 중국 사람들이 야금야금 들어와서 땅을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도 중국인들이 더 많다. 특정 섬에. 그러면 문제가 되죠. 일단은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합니다. 엄청 친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섬의 주민 과반은 중국의 통치를 받고 싶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버리면 애매해지죠.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면은 문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기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일본 뉴스, 일본 그 섬 구매 뉴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사점은 분명히 있죠. 한국이 고립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 돈을 땡겨서 가격 올리자.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단 순수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수하는 거 오케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그렇게 부동산을 구매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부동산 구매를 하고 베트남 가서 구매를 하고, 뭐 사용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부동산 매매를 합니다. 우리는 매매를 하면서 외국인들 보고 매매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대신에 장치는 만들어야 됩니다. 장치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실거주, 실사용 부동산 재산세는 내리고 또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비거주, 비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대폭 상향해야 됩니다. 2%, 3%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감히 외국인들이 땅을 투자 목적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매수 함부로 못할 겁니다. 이렇게 방어는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인도, 작은 섬 등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리 및 제한이 필요해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섬, 무인도 관리를 꼭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봐주고 있지만, 뒤를 봐주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인도, 작은 섬, 특수한 부동산은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외국인 돈 땡겨서 가격 올리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재산세는 엄청나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민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인구 절벽이 오니까 부동산 폭락할 수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 이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수 자체를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민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저 물음표, 노란색 물음표, 저렇게 이민을 받습니다. 인구 절벽의 폭락,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 지나면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애를 여전히 안 낳겠죠. 출산율이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또 받아야 되고, 이민 받은 요 사람들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애를 마구마구 놓겠죠. 그러면 두세 대 정도 지나서 한국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 대한민국 토종들은 거의 없고, 이민 온 출신들, 이민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흡수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민은 정리를 하면은 2번, 외국인을 땡겨서 가격 올리자. 부동산의 특히 쥐약은 인구 절벽이죠. 인구 절벽 오면은 내수 좋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안 좋아지겠지만 특히나 부동산은 완전 쥐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한번 코스를 보면은 폭락 후 안정이 와야 되는 거죠. 폭락, 정상적인 가격대까지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등해버리면 업자들, 선수들만 좋고 폭락 후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거주 시장으로 부동산이 개편되면 경제도 정상화되고 내수 경기도 회복되고 출산율도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선순환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픔을 맛봐야 되는 거죠. 일단 폭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득권들이 부동산 많이 들고 있으니까 폭락을 막겠다. 그래서 손쉽게 이민 받자. 그러면 폭동 날 수도 있고 인구 역전되어서 국가 자체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좀 폭락하는 선이 아니라 국가가 폭락해버리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중국인은 우리 땅 사지 마. 미 텍사스주 추진. 대상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인데 좀 결은 다르죠.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 지금 또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미 텍사스주, 여기는 보수, 진정한 보수죠.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보유세가 3%가 넘어갑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0%, 텍사스 주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는 거의 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키우고 주택 투기는 막는 그런 주가 미국 텍사스 주입니다. 이 텍사스 주, 이러한 용기, 어떻게 보면 자신감, 굉장히 부럽죠. 3번 미국의 자신감 부럽다. 텍사스 주의 자신감 부럽다. 첫 번째로 물 흐리는 외국인의 입국이 없어도 우리 인구는 젊고 안정적이고 건실하다. 이런 어떤 자신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앞으로 못할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2번, 부동산 따위로 억지로 경제 성장시키는 그런 나라 아니다. 이러한 자신감도 부럽고 정상적인 사고도 부럽죠. 주인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분명합니다. 세산세는 높고 법인세는 0%에 가깝고 주인이 기업이죠. 얼마나 부러운 나라입니까? 4번 마무리는 좀 감성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오키나와 섬 이야기가 마음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2번, 구글 건설, 테슬라 건설, 애플 건설, 이런 이야기 만약에 나오면 나스닥 시총 반쪼가리 날 겁니다. 구글, 테슬라, 애플, 혁신의 대명사인데 구글 건설, 테슬라 건설, 애플 건설, 계열사로 이런 회사 만들면 회사가 거의 망해 간다는 거죠.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건설이. 구글 건설, 테슬라 건설, 애플 건설, 더럽게 안 어울리죠. 반면에 우리나라 삼성건설, 삼성물산이죠. 삼성건설, 현대건설,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시 됩니다. 삼성건설, 현대건설, 혁신의 선두에 서야 될 최고의 기업들이 건설자가 붙었습니다. 삼성건설, 현대건설. 이것이 마음의 눈물입니다. 미국 부럽다. 기업을 중시하는 미국, 혁신과 제대로 된 산업을 키우는 미국. 부럽죠. 당연히 부럽고 삼성건설, 현대건설, 이것이 마음의 눈물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